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대선 직전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이 대표가 이틀째 모습을 안 보이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네, 정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리프레시하는 과정이라 저는 봅니다. 예. 사실은 이 대표로서도 30대 정말 당 대표로서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지난 벌써 몇 개월, 6, 7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게다가 힘겨운 경선을 이제 관리하면서 결국 윤석열 후보의 탄생 이후에 또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그게 뭐 당 대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고, 예,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경선이 끝난 지 이제 한 20며칠 됐습니다. 네, 그 과정에서 있던 것들이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정의화 의장도 만나고 또 부산에 우리 우리 당의 관계자들 만나고 부산의 지역 현안도 챙기는 걸 보면은 예. 당무 거부랑보다는 현재 좀 약간 잘 안 풀리고 있는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예. 문제에서 좀 거리를 두고 예. 좀 새로운 구상을 가다듬고 예. 또 지역의 일정들을 챙기고 하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의원님 말씀처럼 당무 거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. 지금까지 이 대표의 인터뷰에 등등 워딩을 보면 소외됐다, 패싱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항의성 차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은 캠프나 후보나 뭔가 좀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렇게 할 겁니다. 아마 후보 예. 쪽도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무총장이 지금 당에서는 당대표와 함께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? 예. 사무총장이 어제도 사실 방문을 했고, 근데 어제 못 만났죠. 이준석 대표의 당협위원회 사무실에 근데 만나지 못했고, 예. 또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예. 아마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. 연락을 취하고, 후보는 후보대로 지금 충청도 일정이 있어가지고, 예정된 일정을 지금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이고, 당대표, 사무총장하고, 당에서 여러 가지 물밑으로 접촉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당장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도 우리 당 관계자들이고요. 예. 의원님 혹시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? 근데 그거는 참 저도 이제 언론 출신입니다만, 예. 한번 정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언론에서 한번 좀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후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지, 예. 아니면 개인 의견인지, 이게 당직을 갖고 있는 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, 예. 근데 이제 해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른바 지금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물어본 거 아닙니까?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러고 또 만일 언론이 저게 서로 다른 말을 한다,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서 말을 바꾼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요즘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예. 사실은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곤란한 말을 일부러 만든다기보다는 좀 부주의하게 했던 말이랄까 또는 개인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입이 되면서 윤핵관이라는 하나의 무슨 실체가 있는 듯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관계자들의 말이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무슨 자성을 가진 물체처럼 뭉치면서 따뜻한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에서는 그게 정말 윤 후보 척이라든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도 윤 후보 척을 잘 아는데 그런 말들을 하실 분들이 아니고 또는 윤 후보를 잘 안다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부적절한 말이 표현이 좀 있었죠. 예. 어제 제가 김재원 최고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김 최고도 만일 정말로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언론에서 조금 부풀리는 거 아니냐. 근데 결국 지금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면 실체가 좀 모호하다. 이렇게 봐도 될까요? 실체가 모호하다 봐야 될 겁니다. 저희가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외교적으로는 근데 외교부라든가 또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만 미국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룰이 있어요. 룰이 있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, 딥 백그라운드 브리핑 해서 그때는 일부러 정부 관계자가 외교적 마찰 문제들을 우려해서
정부 고위 당국자 혹은 정부 핵심 당국자 이런 표현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자기 이름 내드러내지 말고. 예.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인터뷰했기 때문에. 그러나 이 경우는 개별 언론이 개별적으로 누구랑부터 이야기를 듣고서 그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기사가 상당히 그 윤 후보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미리 짐작하고 하는 것들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. 예.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일 그것이 진짜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언론에서 이만되면 그게 누구였다는가 아마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없는 걸 예. 보면은 그게 그렇게 예. 비중 있는 한 사람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대표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며칠 리프레시하고 스무스하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. 예, 저랑도 사실 어제 간단한 좀 연락을 했는데 예. 저는 뭐 이 대표의 생각에 이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정말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킨 아이콘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? 20대, 30대 당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20대, 30대가 관심 가지는 정당이 됐던 건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 덕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또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같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우리 참 정당 사상 초유의 대학생 지부 구성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래 이제 저랑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리 지역에 근데 경남대학이라든가 전 대학생 지부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사실 오늘 새벽에 또 했습니다.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. 다만 이게 중앙선대위 구성 문제로 얽히고 또 이 대표가 한마디 하면 이게 또 언론에서 또 다르게 비치고 자기도 정말 지치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에서는 풀리지 못할 때는 좀 거리를 두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. 네. 그럼 의원님과 연락했을 때 뭐 당무 거부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?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. 안 했습니까? 저는 뭐 긴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학생 지부 구성 문제 또 청소차 GPS를 이용한 청년을 소통하는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그런 문제를 좀 같이 좀 진전해 주겠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초선들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. 초선들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 걱정이 나왔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.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현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청소차, 청년과 소통하는 GPS차를 같이 운행하고 우리 각 그 지역구에서 대학생 지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당을 젊게 만들고 당의 그 면모를 쇄신하는 그리고 또 여러 연령 계층을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. 우리 상임위별로.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랑 아무 격의 없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대선에서 젠더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로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.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민주당 인재 영입 1호인 군사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두고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 예쁜 브로치를 달았을 뿐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남의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 교수를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대학원 학연이 있어서 미국 대학원 학연이 있어서 아는데 참 잘 선택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근데 다른 것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늘 지적해왔지만 우리는 당 대변인이나 또 당직을 뽑을 때 갑자기 깜짝 쇼처럼 누구를 발탁하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우리 대변인을 뽑을 때 치열한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겠죠. 갑자기 어느 자리에 있다고 갑자기 이제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식보다는 우리는 계속 여러 사람이 서로를 검증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몇 사람이 다시 그 어떤 우리 당직을 얻는 그런 과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는 꾸준히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의원님께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좀 발빠르게 사과하는 건 어떨까요? 김병준 위원장께서 아마 또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말씀이 되시겠죠.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앞뒤 맥락을 빼고서 그 대목만 말하자면 소팅한 거 아니냐, 발췌된 게 아니냐 생각도 들고 그런 진중하신 말씀 아니겠죠. 자 이제 대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
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아직까지는. 전체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? 예, 저는 이게 뭐 우리 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우는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,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부,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그 집값 폭등과 일자리 손실,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을 또 이 코로나 상황을 겹치면서 대응의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뭐 하는 정부인가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이런 분노, 예. 불신, 통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놀라운 현상은 수도권, 특히 서울 지역의 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저희 부산, 경남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서울에서 심각해지는 이런 표심, 그 여론을 보면은 이건 이 정부에 대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부에 대한 이 분노와 절망과 한탄을 그러면 이 당신당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국민과의 기대,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,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부단히 변신하고 부단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항상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조금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골이 높으면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랬고 예.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고 뭐 이런 뜻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런 변화의 추이보다는 우리도 컨벤션 효과를 누렸죠. 누리고 컨벤션 효과는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또 빠집니다. 빠지는데 정말 국민들의 이 절망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데 과연 희망을 어딘가에 지금 기대를 걸 수 있을까조차도 지금 걱정하고 의심하는 이런 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해답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그 리더십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줘야 하고 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끝으로요.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죠. 김혜경 씨가 본격적으로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모양새인데 흥행에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. JTBC 인터뷰가 뭐 이틀 만에 60만 조회수를 넘겼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언제 등장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지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가족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이제 지나친 아마도 이재명 후보 부인이 등장하는 것은 최근이 아주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사고에 대한 것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국민적인 의구심이랄까 또 이런 여러 루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시키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. 이건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의 문제고 후보 부인과 가족의 문제는 그 가족 문제대로 또 검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있고 예. 또 하나 다만 제가 이제 김건희 씨 그 배우자죠. 윤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제가 문체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기 때문에 지난 문체위 국감 때 굉장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. 뭐 전시를 하는데 정부나 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무슨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,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는데 예.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전시 흥행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흥행을 하는 이런 사업 수완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식견들이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나타날 시점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윤 후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후보의 배우자라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면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또 나선다는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후보 배우자로서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챙기지 않은 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떤 동선과 어떤 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.